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사람 하나 잘못 믿었다가 발등 찍히고, 돈 떼이고, 뒤통수 맞아본 적 있죠? 자, 없다는 분들 지금 손 내리세요. 다 압니다.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처음에 매너 좋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자기소개할 때 학벌이며 경력이며, 번지르르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뒤통수 치는 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 기준 하나 모르면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여러분의 피를 쪽쪽 빨아 먹을 겁니다. 진짜로요. 이거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데이터로, 인간 본성 연구로, 그리고 실제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쓰는 사람 검증법을 오늘 전부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경고 하나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아니 그래도 사람 근본은 다 착해. 이런 무사태평한 생각에 갇혀있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게 누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지켜줄 냉혹한 직관, 그거 하나 심어드리려고 온 겁니다. 끝까지 볼 준비되신 분들만 함께 가시죠. 자, 집중하세요. 오늘 이야기 모르면 여러분 평생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그걸 반복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사람 볼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말이 좋으면 사람이 좋다 라는 착각입니다. 아니 이게 왜 착각이냐. 말은요 누구나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유튜브만 몇 개 봐도 대화법이나 화술, 첫인상 좋게 만드는 법 다 나오잖아요. 말 잘하는 거 그거 스킬입니다. 스킬. 인성이 아니라. 그리고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평상시에 친절한 거 그거 사실 아무 비용도 안 드는 행동이죠. 생각해보세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내 이익에 아무 지장이 없을 때 남한테 친절하게 구는 거 그거 나한테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평소엔 천사 같죠. 웃음도 많고 배려도 잘하고 리액션도 좋아요. 근데 그게 진정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요? 로버트 그린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보는 모습은 대부분 사회적인 가면,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이 가면은 진화적으로 우리가 집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달시킨 거라서 거의 본능처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카페에서 회식 자리에서 소개팅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 그거 다 이 가면 위에서 보는 겁니다. 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자 여기서 잠깐 아니 그래도 사람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믿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호구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예요. 인상 좋은 거 목소리 좋은 거 그거 유전자예요. 그냥 인성이랑 1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제일 잘 등쳐먹는 사람들이 인상이 제일 좋았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그럼 대체 뭘 봐야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필요에 의해 선하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즉 상황이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볼 상황, 압박받는 상황이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원래 성향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상시 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완전 잘못된 검증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시험지로 채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틀렸는데 답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 진정한 고수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손해보는 순간, 또 압박받는 순간, 또 위기에 몰린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 하나만 봅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왜 이게 유일한 진짜 기준이 될까요? 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압박 상황에서는 사람의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체면을 관리하는 뇌 영역의 기능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신 편도체,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평소엔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착한 척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압박을 받으면 그 억제력이 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간 나오는 반응이야말로 필터링이 없는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 고수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리더들은 뭘 할까요? 네, 일부러 작은 압박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놓고 그 반응을 본다든가 예상보다 적은 보상을 제시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아, 이번엔 좀 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라고 미리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반응, 표정, 말투, 침묵의 길이, 이걸 다 데이터로 씁니다. 자, 여기서 심리학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비언어적 행동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압박 상황에 놓였을 때 말로는 얼마든지 태연한 척 할 수 있어도 몸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손을 만지작거리는 빈도, 눈 깜빡임 속도, 목소리 톤의 미세한 떨림, 이런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련한 협상가들이나 수사관들이 사람의 거짓말을 집어낼 때 말의 내용보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결국 압박이라는 게 인간의 연기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역사 속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전쟁이나 첩보활동에서 스파이나 이중첩자를 검증할 때 절대 평소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극한 상황을 연출해서 그 사람이 실제 압박을 받았을 때 배신을 하는지 충성을 지키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기의 충성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충성은 손해볼 때, 위험할 때 증명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 일상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밥도 잘 사주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요?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손해볼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진정 그 사람을 보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그 사람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봤을 때, 그 순간 남을 탓하는지 아니면 책임을 지는지 이거 하나로 90% 이상 걸러집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손해나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딱 두 부류로 갈립니다. 걸러야 할 인간, 그리고 죽어도 잡아야 할 귀인.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행동은 세 가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약자에게 화풀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손해보는 상황이 오면 걸러야 할 인간은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사장이 손해보면 직원한테 짜증내고, 직원이 손해를 보면 후배한테 짜증내고, 이게 왜 위험한 신호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저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언제 약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필요해서 잘해주지만 내가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나도 화풀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섭게 봐야 돼요. 반면에 반드시 잡아야 할 귀인은 손해를 봐도 약자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을 챙기는 여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감정과 상황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릇의 크기예요. 자, 두 번째는 남 탓을 하는지 아니면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뭔가 잘못됐을 때 걸러야 할 인간은 100% 남 탓부터 합니다. 아, 네가 그때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제가 잘못해서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어. 자, 항상 원인이 자기 밖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변명 구조가 너무 정교해서 처음에 들으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이 사람 인생에서 잘못은 항상 남이 저지르고 자기는 항상 피해자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반대로 반드시 잡아야 할 귀인은 손해가 나도 일단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짚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한 게 문제였네. 다음엔 이렇게 보완할게. 이런 식으로 남 탓은 하지 않고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일할수록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방패막으로 쓰지 않을 사람인 게 증명됐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약속을 어기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지키는지. 이게 진짜 결정타인데요. 상황이 좋을 때 약속을 지키는 건 그건 아무나 하죠. 근데 손해보는 상황에서 이전에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귀인입니다. 걸러야 할 인간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아, 그땐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슬쩍 뒤집죠.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논리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영화 관상에서도 나오죠. 관상가가 사람 얼굴 보고 아무리 명당이다, 대권상이다 판단해도 결국 그 사람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얼굴이 아무리 좋아도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그 선택,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신세계 보셨나요? 네, 영화 신세계 보면요. 결국 배신하는 인물들이 왜 배신했는지를 보면 다 자기 손해가 예상되는 그 순간에 그 관계를 계산기 두드리면서 버린 거잖아요. 평소엔 형 동생 하면서 의리 있는 척은 다 했으면서 말이죠.
실제 기업가들 파트너십을 봐도 똑같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동업자끼리 다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진짜 관계가 깨지는 건 항상 손해가 났을 때, 책임을 분배할 때예요. 이때 서로 미루고 탓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끝난 거고, 이때 이건 내가 감당할게 하고 나서는 파트너를 만나면 그 사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결국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도 사람의 위기 대응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단계는 말을 끄고 위기 속에서 행동만 트래킹하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빨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 잘하고 리액션 좋고 첫인상 좋은 거, 그거 그냥 정보값이 0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갈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살면서 손해봤던 순간이라든지 배신당했던 순간이라든지 위기에 몰렸던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남 탓을 몇 번이나 하는지,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인정을 하는지 그 언어 패턴만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사소한 손해를 함께 겪어보세요. 여행 가서 계획이 틀어진다든가, 같이 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다든가, 그 작은 위기 상황 하나가 평상시 100번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자, 2단계는 어설픈 온정주의를 버리고 경계의 선을 설정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정 때문에, 그래도 인연인데, 이러면서 계속 손해보는 관계 유지하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위기 상황에서 남 탓하고 약자한테 화풀이하고 약속 뒤집는 거 목격했으면 그건 랜덤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설정이란 말이죠. 사람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마음속으로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 시간, 나의 감정, 내 자산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 선 말이죠. 이건 매정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에요. 자, 3단계. 내가 먼저 압박 속에서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인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그 수준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는 거예요. 압도적 성과를 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런 검증을 이미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약속도 잘 지키고 손해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소문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하나 둘씩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람 판단할 때 말이나 인상, 학벌, 매너 이런 겉포장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그냥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진정 그 사람을 보고 싶다면 딱 하나만 지켜보세요. 압박을 받을 때라든지 또 손해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약자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남 탓만 하는지, 또 약속을 뒤집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봐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의 90%는 정확하게 걸러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 소파에 누워서 여러분 핸드폰 연락처 목록 한번 쭉 훑어보면서 최근에 나한테 손해 끼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 위기 상황에서 나한테 화풀이했던 사람, 또 약속 어기고 합리화만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를 오늘부로 확 낮추는 겁니다. 네, 끊어내라는 말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최소한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마음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기억 그거 너무 오래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실 그 배신이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입니다. 그 아픈 경험 덕분에 여러분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 다음엔 당하지 않죠. 이제 결국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 몇 명을 곁에 두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람 많이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진짜 몇 명 찾는데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위기 앞에서 남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체급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냉정하지만 확실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사람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